터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나무 그늘을 단돈 한 냥에 사들인 꼬마가 고을 제일의 욕심쟁이 대감을 상대로 벌이는 기상천외하고도 통쾌한 한판 승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놈들아! 어디 허락도 없이 남의 그림차에서 땀을 식히느냐! 책값으로 당장 멍석마리를 당할 테냐 아니면 돈을 낼 테냐! 가마솥처럼 펄펄 끓는 삼복더위에 한낮 땡볕을 피해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숨을 고르던 농부들의 정수리 위로 벼락 같은 호통이 쏟아졌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넓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사는 황대감이었습니다. 그는 불룩 튀어나온 배를 출렁이며 살인문 밖으로 뛰쳐나와 흙먼지 묻은 무명적삼을 입고 휴식을 취하던 가난한 백성들을 향해 매서운 삿대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핏대를 세운 대감의 등, 뒤로는 몽둥이를 든 험상궂은 하인들이 당장이라도 사람들을 패잡을 듯 험악한 기세를 뿜어내며 늘어서 있었습니다. 황대감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살벌한 호통에 평화롭게 땀을 식히던 농부들은 혼비백산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낡은 집모자로 뜨거운 햇볕을 가리고 있던 늙은 촐로가 사색이 된 얼굴로 앞으로 나서며 허리를 깊숙이 굽혔습니다. 땡볕 아래서 아침부터 논밭을 매느라 검게 그을린 얼굴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평소에도 마을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기로 악명 높은 대감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자칫 잘못 보였다가는 관아로 끌려가 경을 칠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촐로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저희가 어찌 감히 대감마님의 귀한 마당을 함부로 침범하겠사옵니까? 저 커다란 느티나무의 뿌리는 비록 마님댁 담장 안에 굳건하게 내리고 있으나 굵은 가지가 바깥으로 길게 뻗어 나와 이렇게 길가 쪽으로 그늘이 드리워졌사옵니다. 저희는 그저 지나가던 길에 너무 더워 뙤약볕을 피하고 흘러내리는 땀이나 훔치려 잠시 머물렀을 뿐이옵니다. 제발 노여움을 푸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촐로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며 필사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밭김을 매다 탈진하기 직전이었던 노인과 어린아이들은 그늘에 간신히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짙은 그림자조차 마음 편히 누리지 못하고 주인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가혹한 현실에 농부들의 검게 탄 얼굴에는 짙은 흙먼지와 함께 서러운 땀방울이 뒤섞여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약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잔인하고 오만한 황대감은 불쌍한 백성들의 처절한 하소연 따위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히려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낄 뿐이었습니다. 대감의 탐욕스러운 두 눈에는 오직 꼬투리를 잡아 돈을 뜯어낼 궁리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지독한 구두쇠인 황대감의 귓가에 가난한 백성들의 애달픈 하소연이 닿을리 만무했습니다. 이 무식한 청어들이 어디서 주둥이를 나불대며 말대꾸냐. 저 거대한 느티나무가 분명 내 소유이거늘 그 나무가 만들어낸 그림자 또한 당연히 내 소유가 아니더냐. 남의 귀한 재산을 허락도 없이 공짜로 빌려 썼으면 마땅히 그 사용료를 치러야지. 어찌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느냐. 황대감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기적의 궤변을 천연덕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에 농부들은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권세가 두려워 감히 반박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황대감은 자신의 재력과 양반이라는 신분을 맹신하며 아나무인으로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늘을 사용한 값으로 엽전한 닙식을 내놓지 않는다면 너희 놈들을 모조리 관아로 끌고 가 남의 재물을 훔친 도적질의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다. 대감의 협박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고을 사또에게도 막대한 뇌물을 바치며 뒷배를 든든히 다져놓았기에 관아에 끌려가면 무조건 가난한 백성들만 억울하게 곤장을 맞고 옥살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텅 빈 주머니를 더듬으며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에 엎드려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기야 이성을 잃은 황대감은 몽둥이를 든 하인들을 향해 잔인하고 모욕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봐라, 저 말귀를 못 알아듣고 돈도 없는 벌레 같은 놈들에게 시원한 시궁창 물이나 한 바가지씩 골고루 끼얹어 주어라. 내 집 담장 밖에는 저 더러운 것들의 그림자조차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감의 악독한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인들은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구정물을 양동이에 퍼 와노인과 어린아이들을 가리지 않고 사정없이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시커먼 구정물을 뒤집어 쓴 백성들은 참담한 굴욕감에 몸을 떨면서도 눈물만 훔치며 서둘러 짐을 챙겨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기에 바빴습니다. 그 참혹하고도 모욕적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무리 속에서 9살 난 꼬마 칠성이가 불끈 쥔 작은 주먹을 부르르 떨며 서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영특하고 배포가 두둑하기로 소문난 악동 칠성이는 악취 나는 시궁창물을 흠뻑 뒤집어 쓰고 콜록거리는 옆집 할아버지를 조심스레 부축하며 황대감의 끝없는 탐욕을 서늘한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아무리 재물에 눈이 멀었다 한들 하늘이 내린 자연의 그늘마저 제 것이라 억지를 부리며 이토록 사람을 무참히 짓밟다니 내 오늘 저 못된 영감탱이의 콧대를 단단히 꺾어놓고야 말겠다. 칠성이는 겁에 질려 흩어지는 어른들과는 달리 꼿꼿하게 자리를 지키고 섰습니다. 칠성이의 비상한 머릿속에서는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상천외하고도 통쾌한 방역의 묘수가 번개처럼 빠르게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황대감이 그늘의 소유권을 그토록 집요하게 우긴다면 역으로 그 탐욕스러운 집착을 이용하여 완벽한 덫을 놓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칠성이는 할아버지를 안전한 곳으로 모신 뒤 흙먼지를 탁탁 털어내고 보란 듯이 황대감의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양반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어린 꼬마의 당돌한 발걸음에 씩씩거리던 황대감도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칠성이는 두려움 없는 똘망똘망한 눈동자로 황대감의 기름진 얼굴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섰습니다. 칠성이는 자신의 허리춤에 깊숙이 차고 있던 낡은 전대를 풀어 그 안에서 맑은 쇳소리를 내며 짤랑거리는 엽전 한 양을 번쩍 꺼내 들었습니다. 평범한 백성들에게 한 양은 며칠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꽤나 큰 돈이었습니다. 대감마님, 방금 마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나무가 마님의 것이니 이 그늘도 마님의 것이라 명백히 선언하셨지요. 이 그늘이 정녕 마님의 귀한 재산이 맞으시다면 제가 이 엽전 한 양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저 담장 밖의 그늘을 온전히 사겠사옵니다. 칠성이의 낭낭하고 또렷한 목소리가 삼복더위에 뙤약볕을 뚫고 대감집 앞마당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코 흘리가의 어린아이가 불쑥 내민 엽전 한 양을 본 순간 평소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피를 말리던 황대감의 두 눈이 탐욕으로 탐스럽게 번쩍였습니다. 아니, 이게 웬 떡이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바깥의 그림자를 팔아서 이리 큰 돈을 벌게 되다니. 나는 정령 장사의 신이자 천재가 틀림없구나. 황대감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겉으로는 헛기침을 하여 짐짓 근엄한 표정을 꾸며냈습니다. 세상 천지에 허상에 불과한 나무 그늘을 돈을 주고 사는 바보 천치가 제 발로 굴러 들어왔으니 이보다 더 훌륭하고 수지 맞는 장사는 평생 없을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으며 칠성의 기막힌 제안을 덥석 수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흠흠, 내 녀석이 비록 나이는 어리나 남의 재물을 함부로 쓰지 않으려는 그 정당한 상도위에 이치는 제법 잘 알고 있구나. 좋다. 네가 정녕 그리 원한다면 이 대감께서 특별히 인심을 써서 저 담장 밖 느티나무의 그늘을
단돈 한 양에 흔쾌히 넘겨주마. 황 대감은 입가에 번지는 간사한 미소를 억지로 참아내며 칠성이 들고 있던 엽전 한 양을 낚아채듯 낼름 집어 들었습니다. 차가운 엽전의 촉감을 음미하며 황 대감은 이 멍청한 아이의 돈을 합법적으로 갈취했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들먹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칠성이가 돈을 버린 어리석은 바보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가 막힌 거래 현장을 숨죽여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칠성이를 다급하게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칠성아. 네가 필시 더위를 먹어 단단히 미쳤구나. 형체도 없는 그림자를 그 큰 돈을 주고 사다니 당장 저 흉악한 영감에게서 돈을 물리고 어서 도망치거라. 사람들은 발을 구르며 안타까워했지만 칠성이는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빙글에 여유로운 미소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칠성이는 걱정하는 마을 어른들을 향해 눈을 찡긋하며 아무런 문제 없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의 그 알 수 없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답답한 가슴만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칠성이는 황 대감이 엽전을 챙겨 들어가기 전에 다급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그를 다시 불러 세웠습니다. 대감마님, 장사에는 모름지기 신용과 확실한 증표가 생명이라 배웠사옵니다. 구두로만 약조하였다가 훗날 대감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힘없는 백성인 저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대감께서 진정한 입으로 두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붓과 먹을 가져와 저 그늘을 제게 넘겼다는 정식 매매 증서를 똑똑히 작성해 주시옵소서. 칠성이의 치밀하고도 논리적인 요구에 황 대감은 코웃음을 치며 아이의 꼼꼼함이 그저 우습게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흔쾌히 하인들을 시켜 지필목을 대령하게 하였습니다. 황 대감은 대청마루에 놓인 탁자 앞에 거만하게 앉아 붓에 먹물을 듬뿍 묻힌 뒤 화선지 위에 거침없이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 황 대감은 엽전 한 양을 받고 이 시각 이후로 담장 밖 느티나무가 만들어내는 그늘의 모든 소유권과 영구적인 사용권을 꼬마 칠성에게 온전히 귀속함을 천명하노라. 대감은 자신이 작성한 문구를 소리내어 자랑스럽게 읽은 뒤 붉은 인주를 가득 묻힌 자신의 커다란 개인 도장을 문서 말미에 선명하고도 깊숙하게 꾹 눌러 찍었습니다. 관에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가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먹물이 마르기도 전에 칠성이는 그 증서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고는 찢어질세라 소중하게 품속 깊숙한 곳에 접어 넣었습니다. 칠성이의 입가에는 마침내 거대한 덫이 완성되었다는 은밀하고도 통쾌한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증서를 손에 넣은 칠성이는 황 대감에게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담장 밖에서 걱정스럽게 서성이는 농부들을 향해 힘차게 돌아섰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보셨다시피 이제 이 느티나무 그늘의 주인은 바로 접니다. 주인이 허락하오니 아무 눈치 보지 마시고 제 그늘 아래로 오셔서 땀을 식히고 편히 쉬십시오. 칠성의 당당한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하며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정오의 불볕더위가 절정에 달했다가 조금씩 꺾이며 태양은 서서히 서쪽 산마루를 향해 무거운 몸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뙤약볕의 각도가 달라짐에 따라 자연의 섭리대로 담장 밖 길가에 길게 드리워져 있던 거대한 느티나무의 그림자도 스멀스멀 방향을 틀며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의 끄트머리는 황 대감 댁의 높은 담장을 스욱 넘어가더니 어느새 굳게 닫혀있던 대문 안쪽의 넓은 마당으로 뱀이 기어가듯 조용히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빛과 그림자의 조화가 칠성이가 치밀하게 계획했던 기상천외한 방역의 첫 번째 신호탄을 아주 거창하고도 선명하게 쏘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늘의 이동을 매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던 칠성이는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 낡은 집신끈을 단단히 고쳐 묶었습니다. 칠성이는 나무 밑에서 달콤한 오수를 즐기던 마을 아이들과
땀에 전 농부들을 향해 손짓하며 씩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소유인 그늘이 대감, 댁 마당 안으로 성큼성큼 이동했습니다. 주인이 자신의 땅을 밟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니 다들 저를 따라 제 그늘로 함께 당당히 들어가십시다. 칠성이는 앞장서서 황대감댁의 소슬대문을 향해 거침없는 발걸음을 내디뎠고 처음에는 주저하던 백성들도 칠성이의 기백에 용기를 얻어 웅성거리며 그의 뒤를 졸졸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 일행이 대문을 열어젖히고 마당 안으로 들이닥치자 그늘에서 쉬고 있던 하인들이 기겁을 하며 몽둥이를 들고 막아섰습니다. 이 거지 같은 놈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이느냐. 당장 썩 나가지 못할까. 하인들의 험악한 으름장에도 칠성이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품속에서 황대감의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매매 증서를 쫙 펼쳐 그들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이 문서를 똑똑히 보아라. 대감마님께서 직접 붉은 도장을 찍어 내게 파신 내 그늘이다. 나는 남의 마당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산 내 땅 위를 걷는 것이니 당장 비키거라. 황대감의 친필과 도장이 명백하게 찍힌 증서를 확인한 하인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집사조차 문서의 완벽한 법적 효력 앞에 꿀먹은 번거리가 되어 길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성이는 여유롭게 헛기침을 하며 마당 한가운데 넓게 드리워진 짙은 느티나무 그늘의 중심에 낡은 돗자리를 척 펼쳤습니다. 자, 여러분, 이곳이 가장 시원한 명당이니 이쪽으로 오셔서 편히 쉬시지요. 칠성이의 호탕한 초대에 농부들은 흙 묻은 발을 털며 마당 한복판 그늘에 대자로 벌러덩 드러누웠고 아이들은 흙바닥에 앉아 까르르 웃으며 공기놀이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먼지 한 톨 허락하지 않던 대감집의 깨끗하고 잘 가꾸어진 마당이 순식간에 시끌벅적한 난장판이자 평민들의 안식처로 변해버렸습니다. 코를 고는 소리와 떠드는 소리에 놀라 안방에서 달콤한 낮잠을 자고 있던 황대감이 화들짝 놀라 부채를 들고 헐레벌떡 뛰어나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땀 냄새를 풍기며 누워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본 황대감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피가 터질 듯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천하의 쌍놈들이 단체로 더위를 먹어 실성하였구나. 어찌 양반의 사사로운 마당에 흙발로 함부로 들어와 이토록 무엄하게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당장 이놈들의 뼈를 추려 내쫓지 못할까. 대감은 악을 썼습니다. 씩씩거리는 대감 앞으로 다가간 칠성이는 빙글의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평안히 쉬셨사옵니까? 억울한 오해는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대감마님의 마당을 함부로 침범한 것이 결코 아니옵니다. 대감께서 저에게 합법적으로 파신 제 그늘이 해의 움직임을 따라 이곳으로 넘어왔기에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졸졸 따라온 것뿐이옵니다. 마님께서 직접 써주신 이 증서에 그늘의 영구적인 사용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반의 체면과 자신이 직접 작성한 꼼꼼한 문서 내용에 스스로 발목이 잡힌 황대감은 분통을 터뜨리면서도 번거리처럼 입만 쩍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늦은 오후 무렵이 되자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태양은 완전히 서쪽 산봉구리 너머로 눕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기울어질수록 거대한 느티나무가 만들어내는 그림자의 길이도 마치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흑룡처럼 맹렬한 속도로 뻗어나갔습니다. 마당을 점령했던 그늘은 어느새 돌계단을 스멀스멀 타고 올라가 황대감댁의 가장 깊숙하고 내밀한 공간인 화려한 대청마루와 안방 깊숙한 곳까지 길고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자연의 철칙은 인간의 신분과 권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양반의 으리으리한 안방마저 시커먼 그늘 아래로 삼켜버리며 칠성이의 원대한 계획을 완벽하게 완성해주고 있었습니다. 안방까지 길어진 그늘을 확인한
칠성이의 눈빛이 장난기로 번뜩였습니다. 칠성이는 때를 놓치지 않고 흙발인 채로 벌떡 일어나 아무런 망설임 없이 대청마루 위로 쿵쿵 성큼성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놈이 기어이 선을 넘는구나. 기함하며 막아서려는 하인들의 팔을 가볍게 뿌리친 칠성이는 마루 끝에 서서 뒤돌아 마당의 사람들을 향해 활기차게 손짓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제 소유인 훌륭한 그늘이 드디어 저 푹신하고 시원한 안방 안쪽까지 뻗어 들어갔습니다. 이 뙤약볕에 마당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모두 저를 따라 쾌적한 안방 그늘 속으로 올라오시지요. 칠성이의 외침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칠성이의 파격적인 부름에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이미 문서의 위력을 눈으로 확인한 터라 서로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대청마루 위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냄새나기로 소문난 장돌뱅이부터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나이든 농부들, 그리고 코를 훌쩍이는 조무래기 아이들까지 10여 명의 평민 무리가 양반의 신성한 공간으로 주저없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들은 황대감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칠성이의 당당한 뒷모습에 의지하여 최고급 윤이 나는 장판이 깔린 대청마루를 지나 서늘한 그늘이 짙게 깔린 안방 문턱을 향해 왁자지껄한 소음을 내며 거침없이 우르르 밀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명의 평민이 흙 묻은 집신을 끌고 땀 냄새를 훅훅 풍기며 황대감의 안방으로 밀려 들어가는 광경은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최고급 비단 병풍과 향기로운 난초 화분이 놓여있는 으리으리한 안방의 바닥은 순식간에 거친 흙 발자국으로 더럽혀졌고 땀과 흙먼지 냄새가 고급스러운 향냄새를 완전히 뒤덮어버렸습니다. 마침 안방 한가운데서는 황대감이 고을의 귀한 양반 손님들을 모셔두고 한가롭게 바둑을 두며 화려한 옷을 입은 기생들의 수발을 받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불청객들의 끔찍한 몰골에 손님들은 기겁을 하며 들고 있던 바둑돌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황대감은 자신의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이 기상천외한 사태에 기절할 듯이 경악하며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들이 정령단체로 귀신에 씌여 목숨을 내놓았구나. 감히 뼈대 있는 사대부의 내실을 흙발로 짓밟고 들어오다니. 당장 내 놈들의 누나를 뽑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을 것이다. 대감의 핏대선 분노가 안방을 매섭게 흔들었지만 무리의 선두에 선 칠성이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오히려 황대감이 앉아있던 최고급 비단 방석 옆 그림자가 가장 짙게 드리워진 곳에 대자로 벌러덩 드러누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태연하게 새끼손가락으로 코를 후비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마님, 흥분을 가라앉히시지요. 저희는 남의 방에 쳐들어온 무례한이 아니라 정당하게 돈을 내고 산 저희 소유의 그늘을 찾아온 선량한 백성들일 뿐입니다. 해가 기울어 제 그늘이 이 방구석까지 밀려왔으니 주인이 그늘을 따라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법적인 자연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칠성이는 누운 채로 팔베개를 하고 다리를 까딱거리며 얄밉게 대꾸했습니다. 곁에 있던 농부들도 칠성의 말에 용기를 얻어 맞습니다. 우리는 대감의 방이 아니라 칠성이의 그늘에 앉아있는 것이니 아무런 죄가 없소이다. 라며 맞장구를 치고는 대감의 바둑판 주변을 둥그렇게 에워싸고 편안하게 퍼질러 앉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참상에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황대감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밖을 향해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봐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간호들을 총동원하여 당장 저 천하의 쌍놈들을 새끼줄로 꽁꽁 묶어 마당으로 끌어내고 거친 멍석을 말아라. 내 오늘 저놈들을 쳐 죽여서 양반의 숭고한 권위와 기강이 살아있음을 만천하에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대감의 서슬, 퍼런 명령에 밖에서 대기하던 수십 명의 몽둥이를 든 하인들이 안방 문 앞까지 우르르 몰려와 흉악한 기세를 뿜어냈습니다. 금방이라도 피 튀기는 무자비한 폭력이 안방 한가운데서 처참하게 벌어질 것만 같은
일촉즉발의 아슬아슬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여유롭게 몸을 일으켜 앉으며 방 안에 있던 귀한 손님들을 향해 품속의 매매 증서를 쫙 펼쳐 보였습니다. 대감, 천하의 사대부 양반께서 수많은 손님들 앞에서 일구이연을 하시며 스스로 법도를 어기려 하십니까? 여기 대감의 붉은 지장이 선명하게 찍힌 이 문서가 한낱 휴지 조각으로 보이십니까? 법을 어기고 정당한 계약을 무력으로 짓밟으신다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당장 관하로 달려가 사또 나으리께 대감의 사기 행각과 파렴치함을 낱낱이 고발할 것입니다. 칠성이의 논리 정연하고 거침없는 항변은 분노로 날뛰던 황 대감의 급소를 정확하게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던 귀한 손님들 역시 문서를 확인하고는 황 대감을 향해 조롱 섞인 일침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허허, 황 대감이 스스로 아이의 돈을 받고 옥도장까지 찍어 정식 계약을 맺었으니 저 아이의 말이 법적으로 단 한 치도 틀린 구석이 없소이다. 양반이 채통을 잃고 스스로 쓴 문서를 부정하며 억지를 부린 데서야 어찌 고을에 얼굴을 들고 다니겠소? 계약은 계약이니 대감이 참으시는 게 이치에 맞을 듯하오. 손님들마저 칠성의 손을 들어주며 비아냥거리자 황 대감은 수치심과 굴욕감에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도 차마 하인들에게 폭력을 지시하지 못하고 분통 터지는 주먹만 꽉 쥐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집 안방에서 무력 행사마저 완벽하게 가로막힌 황 대감이 피를 토할 듯 얼굴을 붉히며 씩씩거리는 사이 칠성과 마을 사람들은 아예 안방 그늘을 통째로 차지하고 본격적인 잔치판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치 빠른 농부 하나가 황 대감과 손님들이 먹고 마시던 화려한 주안상에 눈독을 들이더니 조심스레 손을 뻗어 그릇에 수북이 쌓인 귀한 약과 하나를 덥석 집어 들었습니다. 대감이 눈을 부라리며 제지하려 하자 농부는 뻔뻔한 미소를 지으며 능청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대감, 칠성이 그늘 주인이 몹시 배가 고파 보이는데 그늘 위에 놓인 이 맛난 음식들은 당연히 그늘 주인을 위한 덤이 아니겠소이까. 그 농부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 사람들은 박장대소하며 너도 나도 상 위에 놓인 귀한 전복과 잣 그리고 향긋한 청주를 집어들고 허겁지겁 입에 털어넣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산해 진미가 평민들의 거친 입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광경에 황 대감은 가슴을 치며 오열할 지경이었습니다. 이 도둑놈들, 내 피 같은 음식들을 뱉어내라. 대감이 절규했지만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쩝쩝거리며 잔치를 즐겼습니다. 칠성이는 대감의 비단 부채를 집어들어 여유롭게 부채질까지 하며 마치 자신이 이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진짜 대감마님이라도 된 듯 떵떵거리며 이 기막힌 상황을 마음껏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소문을 듣고 달려온 마을의 풍물패까지 대감집 마당을 넘어 대청마루로 합류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축제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상소회가 꽹과리를 챙챙 울리며 신명나게 판을 벌이자 북과 장구 소리가 웅장하게 어우러지며 황대감의 고요했던 기와집을 쩌렁쩌렁 뒤흔들었습니다. 땀냄새 나는 백성들은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억눌렸던 삶의 울분을 맘껏 날려버렸고 기생들은 혼비백산하여 구석으로 숨어버렸습니다. 평생 백성들을 쥐어짜며 위세를 부리던 악덕지주의 거룩한 안방이 가장 밑바닥 천민들의 신명, 나는 놀이터이자 해방구로 완벽하게 뒤바뀌는 통쾌하고도 역사적인 순간이 찬란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신명나는 잔치판이 무르익어가는 사이 태양은 마침내 서산 너머로 완전히 모습을 감추고 하늘에는 붉은 노을 대신 어둑어둑한 땅거미가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사라지자 자연스럽게 황대감의 거대한 고래등 같은 기와집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 즉 거대한 그늘에 완벽하게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밤이 찾아왔음을 가장 먼저 알아챈 칠성이는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칠성이는 눈을 반짝이며 양팔을 크게 벌리고
집안의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사자후를 터뜨렸습니다. 자, 동네 사람들,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해가 져서 이 거대한 집 전체가 완벽한 어둠의 그늘 아래로 푹 들어왔습니다. 칠성이는 황대감의 얼굴에 대고 삿대질을 하며 의기양양하게 선포했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사방이 어두워졌으니 이 대감집 마당과 안방, 사랑채와 부엌 할 것 없이 온 집안 구석구석이 빠짐없이 제 그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고로 내일 아침 붉은 해가 다시 떠올라 그림자가 물러갈 때까지 이 으리으리한 기와집 전체는 완벽하게 저 칠성이의 것입니다. 칠성이의 논리적인 억지 주장에 마을 사람들은 우레와 같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황대감이 나무 그늘을 팔 때 해가 지면 어찌 되는지에 대한 조항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뼈아픈 허점을 칠성이가 정확하고도 기발하게 파고든 것입니다. 칠성이의 선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자기 집 안방인 양 뿔뿔이 흩어져 대감집 곳곳을 거침없이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노인들은 시원한 대청마루와 따뜻한 사랑방의 큰 대자로 누워 코를 골기 시작했고, 아낙네들은 널찍한 부엌을 차지하고 아궁이 불을 쬐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아이들은 으리으리한 집안을 술래잡기 하며 뛰어다녔고 광에 쌓인 과일들을 꺼내어 나눠 먹기까지 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범접할 수 없던 양반의 금단의 구역이 엽전 한 양짜리 종이 한 장의 마법으로 가난한 평민들의 거대한 합숙소로 완벽하게 둔갑해버린 것입니다. 황대감은 이 지옥 같은 현실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온 집안을 평민들에게 무참히 점령당한 황대감은 집안에서 유일하게 촛불이 켜져 그림자가 지지 않은 안방의 비좁은 구석자리로 비참하게 쫓겨나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귓가를 때리는 백성들의 코 고는 소리와 떠드는 소리에 정신이 아득해진 그는 이대로 밤을 새울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평생 꺾지 않았던 알량한 자존심을 꺾고 무릎을 굽혀 칠성이에게 비굴한 협상을 시도하기로 뼈아픈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는 소매로 식은땀을 닦으며 칠성이의 바짓가랑이를 살며시 붙잡고 애원하듯 속삭였습니다. 아이야, 내가 늙어 노망이 나서 큰 실수를 하였구나. 내가 완벽하게 졌으니 제발 내 이야기 좀 들어다오. 황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엽전 10냥을 꺼내어 칠성이의 눈앞에 흔들며 달콤한 회유를 시작했습니다. 네가 오늘 낮에 내게 한 냥을 주고 그늘을 샀으니 내가 쳐주어 원금의 무려 10배인 10냥을 지금 당장 너에게 주마. 총석 아이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볼 엄청난 거금이니 이 돈을 받고 제발 그 망할 매매 증서를 찢은 뒤 저 무식한 사람들을 데리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다오. 황대감은 돈이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는 평소의 얄팍한 철학을 믿고 가난한 꼬마 녀석쯤이야 10배의 이익 앞에서는 금방 무너져 내릴 것이라 굳게 확신하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칠성이는 대감이 내민 엽전 꾸러미를 보며 콧방귀를 세게 뀌고는 매몰차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샘이 어찌 그리 어두우십니까? 낮에 제가 산 1냥짜리 그늘은 담장 밖 길바닥에 흙먼지 날리는 조그만 그림자였지요. 허나 지금 제 그늘은 대감댁의 최고급 비단이 깔린 안방과 으리으리한 사랑채까지 모두 덮고 있는 최고급 그늘로 변모하였습니다. 가치가 100배, 1000배는 올랐거늘 어찌 고작 10냥 따위로 이 훌륭한 명당 그늘을 후려치려 하십니까? 10냥으로는 어린 반 푼어치도 없으니 다시는 흥정할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마시고 얌전히 구석에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시지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다 못해 숫덩이가 된 황대감은 이성을 잃고 품속 깊은 곳에서 곳간 열쇠가 달린 묵직한 돈주머니를 통째로 꺼내 흔들었습니다. 100냥을 주마. 네가 한평생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엄청난 거금이다. 이 100냥을 모조리 줄 터이니 제발 그 문서 쪼가리를 당장 내놓고 저 시끄러운 짐승 같은 놈들을 이끌고 내 신성한 기와집에서 썩 꺼져 버려라. 대감의 눈은 충혈되어
튀어나올 듯했고 목소리는 발악에 가까웠습니다. 돈에 대한 끔찍한 집착을 가진 구두쇠가 백냥을 부른 것은 그가 자신의 살점을 베어내는 것과 같은 극한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 내린 최후의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산더미처럼 쌓인 은빛 엽전들을 보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히려 팔짱을 끼며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대감, 저는 돈 따위는 눈곱만큼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내일 아침 눈부신 해가 다시 떠올라 제 그늘이 마당 밖으로 물러날 때까지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산 제 그늘 안에서 땀을 식히며 시원하고 편안하게 단잠을 잘 잠자리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 넓은 방 안이 모두 제 그늘이니 대감께서는 허락 없이 남의 그늘에 비굴하게 쪼그려 앉아 계시지 말고 당장 짐을 싸서 담장 밖으로 나가시지요. 칠성이의 거절은 차갑고도 단호하여 바위조차 뚫을 기세였습니다. 뭣이 어쩌고 어째? 내 집에서 나보고 나가라고. 황 대감은 칠성이의 기막힌 요구에 뒷목을 잡고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불과 반나절 전 자신이 땡볕에서 땀을 식히던 불쌍한 농부들을 향해 시궁창 물을 퍼부으며 쫓아낼 때 썼던 악독한 억지를 9살 코홀리가의 꼬마에게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고스란히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휘두른 탐욕의 칼날에 자신의 목이 베이는 이 잔인하고도 완벽한 인과응보 앞에서 대감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끔찍한 절망감을 느끼며 바닥을 주먹으로 치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완벽한 패배의 순간이었습니다. 온 집안을 평민들에게 빼앗기고 귓가에서 울리는 백성들의 코 고는 소리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던 황대감은 분노와 수치심에 몸을 떨며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 내가 평소 사또에게 바친 뇌물이 얼만데 사또가 나서면 저 요망한 꼬마와 청엇들을 당장 옥에 가두고 뼈도 못 추리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야밤에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대문을 뛰쳐나가 캄캄한 어둠을 뚫고 고을 관아를 향해 미친 듯이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칠성이와 농부들을 찢어 죽이겠다는 끔찍한 복수심만이 맹렬하게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관아의 대문을 쾅쾅 두드리며 미친 사람처럼 난입한 황 대감은 자다 깨어 황당한 표정으로 나온 사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비참하게 하소연했습니다. 아이고 사또 나으리, 사람 살려주시옵소서. 저기 저 산골에 요망하고 사악한 꼬마놈이 말도 안 되는 억지 사기를 쳐서 제 피 같은 기와집을 통째로 강탈하고 청엇들을 끌어들여 난장판을 만들어 싸웁니다. 당장 무장한 관군을 풀어 제 집을 불법 점거한 저 폭도놈들을 무자비하게 하옥시켜 주시옵고 이 억울하고 원통한 양반의 체면을 부디 살려주시옵소서. 대감은 숨이 넘어갈 듯 오열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비몽사몽간의 사건의 전말을 전해 들은 사또는 처음에는 어이가 없어 혀를 찼으나 속으로는 참으로 묘한 흥미와 기쁨이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또는 평소에도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자신에게 뇌물로 알랑거리며 고을의 왕 노릇을 하던 황 대감의 악독한 횡포를 몹시 괘씸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호라, 평소 악행을 일삼던 황 대감이 코 흘리게 꼬마의 꾀에 넘어가 자기 집마저 빼앗겼다니 이 얼마나 통쾌하고 재밌는 구경거리인가. 사또는 내심 쾌재를 부르며 헛기침을 하고는 공정한 재판을 명분 삼아 포졸들을 이끌고 횃불을 밝힌 채 황 대감의 기와집으로 신속하게 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 횃불을 든 관군들이 우르르 몰려와 들이닥치자 곤히 자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오들오들 떨며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도 칠성이는 황 대감의 가장 푹신한 비단요 위에 대자로 누워 하품을 쩍쩍하며 여유롭게 사또를 맞이했습니다. 황 대감은 사또의 등 뒤에 숨어 칠성을 향해 삿대질하며 고함을 쳤습니다.
사또 나으리, 보십시오. 저 요망한 꼬마가 제 안방을 강탈하고 거만하게 누워있는 뻔뻔한 꼴을 말입니다. 당장 저놈을 포박하여 주리를 틀어주십시오. 사또는 칠성이의 어린 나이와 남루한 행색에 놀라면서도 그의 흔들림 없는 태도에 묘한 감탄을 느꼈습니다. 사또가 엄숙한 목소리로 네 이놈, 어린아이가 어찌 남의 집 안방에 함부로 침입하여 주인을 쫓아내고 행패를 부리느냐 라고 꾸짖자 칠성이는 누운 채로 품속에서 고이 간직해둔 매매 증서를 꺼내어 사또의 눈앞에 당당하게 펼쳐 보였습니다. 사또 나으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소인은 결단코 남의 집에 불법으로 침입한 적이 없사옵니다. 소인은 정당한 대가인 한량을 지불하고 황 대감마님과 이 그늘에 대한 완벽한 매매 계약을 맺었사옵니다. 여기 대감마님의 붉은 지장이 찍힌 옥조 같은 증서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단지 제 재산인 그늘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을 뿐이옵니다. 사또는 횃불빛에 증서를 비춰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늘의 모든 소유권과 영구적인 사용권을 칠성에게 귀속한다는 문장과 황 대감의 선명한 도장을 확인한 사또는 무릎을 탁 치며 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칠성이는 빙그레 웃으며 결정적인 쐐기를 박았습니다. 사또 나으리, 제 그늘이 해가 짐에 따라 이 안방으로 길게 늘어난 것은 하늘의 이치요 자연의 섭리옵니다. 정 억울하시다면 황 대감께서 흐르는 해를 멈추어 그늘을 마당 밖으로 돌려보내시든가 아니면 저 마당의 거대한 느티나무를 당장 뿌리째 뽑아버리시면 될 일 아닙니까? 소인이 대체 무슨 국법을 어겼단 말씀이시옵니까? 칠성이의 완벽한 논리와 기상천외한 반박에 말문이 막힌 사또는 턱수염을 쓸어내리며 크게 껄껄 웃음을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하하하, 내 평생 수많은 송사를 다루어 보았으되 이토록 이치에 명확하고 논리정연한 훌륭한 문서는 난생 처음 보는구나. 이 꼬마의 논리에는 조선의 국법을 아무리 엄격하게 들이대어도 단 한 치의 어긋남이나 모순이 없도다. 사또의 통쾌한 웃음소리에 덜덜 떨며 엎드려 있던 백성들도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사또의 처벌만을 학수고대하던 황 대감의 얼굴은 절망으로 잿빛이 되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사또는 웃음을 거두고 짐짓 엄숙하고도 서늘한 표정으로 넋을 잃고 서 있는 황 대감을 매섭게 노려보며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황 대감은 똑똑히 듣거라. 내 놈이 탐욕에 눈이 멀어 푼돈을 벌고자 스스로 도장을 찍어 작성한 완벽한 합법적 문서이니 네가 저지른 그 어리석은 거래의 혹독한 결과 역시 내 스스로가 뼈저리게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하늘의 이치니라. 억울함을 호소하며 관할을 기만한 죄도 크지만 내 놈의 탐욕이 부른 자업자득이니 이는 국법으로 구제할 수 없는 완벽한 내 놈의 패배이다. 사또의 단호한 명판결이 밤 공기를 가르자 숨죽이던 마을 사람들의 우레와 같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또의 일침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황 대감의 심장을 향해 더욱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더욱 괘씸한 것은 오늘 낮 뙤약볕에서 땀을 식히던 힘없는 노인과 어린 백성들에게 냄새나는 시궁창물을 퍼붓고 잔인한 횡포를 부린 내 놈의 그 흉악한 신보이다. 그 죄값을 엄히 묻기 위해 오늘 밤 내 놈은 너의 화려한 안방을 정당한 그늘의 주인인 칠성이에게 완전히 내어주고 당장 담장 밖으로 나가 처절한 노숙을 하도록 하라. 만약 이를 어기고 집안에 발을 들인다면 국법을 능멸한 죄를 물어 당장 하옥시킬 것이다. 사또의 추상 같은 명령에 넋이 나간 황 대감은 포졸들에게 끌려 결국 마당 밖 어둠 속으로 비참하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고래등 같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에서 비단 이불을 덮고 떵떵거리며 살던 고을 최고의 부자 황 대감은 한여름 칠흑같이 어두운 밤거리에 돗자리 하나 없이 맨몸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뜨거운 한낮의 지열이 식지 않아 푹푹 찌는 찜통 더위 속에서 황 대감은 차가운 흙바닥에 쪼그려 앉아 서러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밤이 깊어질수록 담장 주변의 무성한 풀숲에서 독이 잔뜩 오른 시커먼 모기떼와 온갖 벌레들이 굶주린 짐승처럼 몰려들어 황대감의 통통한 살집을 자비 없이 마구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따가워, 아이고 가려워. 대감의 비참한 비명이 밤새 끊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을 손바닥으로 치며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듯 모기를 쫓던 황대감의 귓가에는 담장 너머 으리으리한 자신의 안방에서 평민들이 시원하게 부채질을 하며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며 세상 편하게 잠들어 있는 소리가 너무나도 얄밉게 들려왔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긁어모은 부와 권력의 상징인 안방을 냄새나는 청엇들에게 고스란히 내어주고 정작 자신은 시궁창 냄새가 나는 길바닥에서 흡혈귀 같은 모기들에게 피를 빨리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에 황대감의 뱃속은 시커먼 숫덩이처럼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평생 처음 겪어보는 뼈를 깎는 고통과 극한의 몸열감이 그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뜬 눈으로 지옥 같은 긴 밤을 긁으며 지사은 황대감은 온몸이 퉁퉁 부어오르고 긁힌 상처로 피투성이가 된 채 뼈저린 후회의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아, 내가 그깟 푼돈 한 양에 눈이 멀어 억지를 부리지만 않았더라도 땀 식히는 백성들에게 시궁창 물을 끼얹는 몹쓸 짓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토록 끔찍한 천벌은 받지 않았을 것을. 그는 자신이 평소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잔인하고 피도 눈물도 없이 굴었는지를. 자신이 던진 업보를 정통으로 맞고 나서야 비로소 가슴을 치며 깊이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탐욕에 찌든 악덕지주가 인생의 참된 교훈을 뼈저리게 깨닫는 처절하고도 긴 밤이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지옥 같은 고통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찬란한 아침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태양이 떠오르자 어둠의 그늘에 휩싸여 있던 황대감의 기와집도 점차 환한 빛을 되찾았고 거대한 느티나무의 그림자 역시 자연의 이치에 따라 슬금슬금 대문 밖 길가로 쪼그라들며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가 집을 빠져나가자 안방에서 늘어지게 꿀잠을 자고 일어난 칠성과 마을 사람들은 기지개를 켜며 하나둘 짐을 챙겨 당당하고 활기찬 걸음으로 대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간 듯한 통쾌함과 평생 처음 양반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짜릿한 성취감이 가득했습니다. 대문을 나선 칠성이의 시선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모기에게 수백 군데나 물려 얼굴이 흉측한 곰보처럼 퉁퉁 붓고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흙바닥에 쓰러져 있는 황대감의 처참하고 우스꽝스러운 몰골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속으로 웃음을 삼키며 대감 앞으로 다가가 짐진 예의 바르게 빙그레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밤새 바깥 공기가 몹시 차고 벌레가 많았을 터인데 옥체는 평안히 안녕하셨사옵니까? 지금은 제 그늘이 이렇게 담장 밖으로 물러났으니 편히 집에 들어가시지요. 허나 오후에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 저희 그늘이 다시 대감마님의 시원한 안방으로 넘어갈 터이니 그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칠성이의 명랑한 인사에 황대감은 눈앞이 노래지며 영혼이 빠져나가는 듯한 극심한 형이증을 느꼈습니다. 어젯밤의 그 지옥 같은 목이 뜯김과 뼈를 애이는 처절한 노숙을 오늘 밤에도 내일 밤에도 평생토록 해질 명마다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는 것이 낫겠다는 끔찍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양반의 썩은 체면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어진 황대감은 흙바닥을 기어가 칠성이의 낡은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생명줄처럼 꽉 부여잡고는 아이의 발등에 퉁퉁 부은 얼굴을 비비대며 짐승처럼 목 놓아 오열하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스러운 구두쇠의 완벽하고도 굴욕적인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아이고 칠성가, 아니 칠성도령,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제발 나를 살려다오. 내가 평생 모은 곳간의 곡식 절반을 헐어 가뭄에 굶주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줄 터이니 제발 그 무시무시한 그늘 계약을 백지장으로 파기해 다오.
다시는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고 착하게 살 테니 밤에 내 집 안방에서 잠만 자게 허락해 다오. 황대감의 진심 어린 절규와 파격적인 반성 선언에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 악독하고 피도 눈물도 없던 천하의 구두쇠가 스스로 곳간을 열고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고 맹세하다니 이는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칠성이는 황대감의 다짐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확인하고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서 그토록 소중히 간직했던 매매 증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대감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증서를 박박 찢어 공중에 시원하게 흩날렸습니다. 좋습니다, 대감. 대감의 뉘우침이 진심인 듯하니 계약은 어떤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앞으로 이 담장 밖 느티나무 그늘은 고을 사람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공평한 쉼터입니다. 약조를 어기시면 찢어진 증서를 조각조각 붙여 다시 안방으로 찾아갈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황대감은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평생 약조를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날 이후 약속대로 황대감은 굳게 닫혀있던 커다란 곡간문을 활짝 열어 가난한 마을 백성들에게 귀한 곡식을 넉넉하게 나누어 주었고 다시는 무리한 이자를 걷거나 약자에게 횡포를 부리지 않는 선량한 부자로 완전히 개과천선하게 되었습니다. 단돈일량이라는 푼돈과 형체도 없는 나무, 그늘이라는 기발한 발상으로 탐욕스러운 대감의 콧대를 꺾고 완벽하게 굴복시켜 마을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 9살 천재 꼬마 칠성이의 이야기는 억눌려 살던 백성들에게 큰 웃음과 통쾌함을 안겨주며 조선 팔도강산 구석구석에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는 가장 시원하고 유쾌한 해학의 전설로 오랫동안 남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제 생각에는 지나친 탐욕과 억지는 결국 자신을 올가매는 가장 단단한 덫이 되며 세상을 바꾸는 힘은 대단한 권력이 아니라 칠성이와 같은 기발한 지혜와 당찬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유쾌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의 시원한 나무 그늘처럼 오늘 이 통쾌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었기를 바라며